자, 오프닝 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름답게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분,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잘 쉬셨나요, 두 분?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도 조금 빨강색으로 마무리를 해서 기분 좋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하창 본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 좋을 겁니다. 좋을 거다. 네. 목이 아직도 그래요? 네.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해. 아 원래 작년에 한 달 넘게 아팠잖아요. 네. 저 편도가 부으면 좀 오래 가는 편이라.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을 거다. 걱정 말아라. 나는 안 좋지만 시장은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Enjoy. 인조이 즐겨라. 코스피 1.5% 이상, 하이닉스 4% 이상, 그다음에 일부 그 실적 잘 나온 중소주 그거는 네. 5% 이상 오르면 좋겠습니다. 그 그 정도 만족하겠습니다. 중용님께서 김 본부장님 팬입니다. 오늘은 수익을 조금 현금화 시켜야 하는 날인지 아니면 계속 조금 더 홀딩해야 하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 대한 중용님께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가 혹시 장이 미쳐서 3% 올라가면 그건 달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3% 올라가면은 다르겠지만 3%까지 안 가죠. 근데 오늘 2% 스타트로 갑니다. 1.93%. 네. 와, 이거 3% 가면은 와, 더 재밌다. 재밌어. 2,700 정도, 2,696에서 이틀 동안에 네. 나스닥 S&P가 2.2% 오르고 오늘 3% 갈 것 같은데. 필반이 4.9 올랐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3% 가는데 주말에 15일날 실적이 잘 나온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으세요? 잠깐만. 실적이 잘 나온 게 있거든.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네. 더 칠 수 있죠. 어. 실적 잘 나온 게 있거든. 네. 소비자도 괜찮은 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수요일날 오른 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네. 대체로 잘 나온 것 같아. 한 7대3 정도로. 음.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겠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보자는 거예요. 중소 종목은 미국 필반 정도 이상은 가봤으면 좋겠고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2%까지 갈까? 아니 하이닉스에 4% 이상 가겠지만 4% 이상 삼성전자가 2% 이상 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3% 상승. 그래? 네. 오 그러면 좋네? 5가 전대가 아니라 3%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2% 상승이면 요 정도에서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자. 네, 저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두 분 다 아프시면 어제 푹 쉬었어요. 근데 왜 아프세요? 홍차를 마시면서 저기 멀리 제 퍼스트 뭐지? 직장 거기 가서 그 근처에서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좋을 거다. 인조이. 좀 즐기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2.8%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79,300원. 하이닉스가 4.45%. 어느덧 20만 원 코앞입니다. 19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LG엔솔도 1.6% 좋습니다. 현대차 3% 상승으로 25만 원 근처 24만 8,500원이고요. 이 외에도 KB금융, 신한지주 등등 해서 밸류업도 좋고요. 자동차도 좋고요. 2차 전지 좋고요. 반도체 좋고요. 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깔 게 없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메릭츠 금융지주도 3.6% 상승으로 8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크래프톤이 약세, 약보합권 0.15% 마이너스, KTNG가 0.3% 마이너스 요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5% 상승해서 12만 4,2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변압기 전력설비 4.4% 상승, HD 현대일렉트릭이 28만 6천 원. 장이 좋으니까 제가 올라가는 거 다 읽으려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알테오젠이 약보합. 저 알테오젠도 있는데요. 오늘 로템도 떨어지고 알테오젠 좀 떨어집니다. 0.17% 마이너스.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2.9%, 1.8% 상승이고요. 와, 오늘 엔캠이 요거 무슨 일입니까? 12.5%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딱히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엔캠? 뭐 없는데?
인캠 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12%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리노공업이 4%, 실리콘투 6%, HPSP 3%, 이오테크닉스 7%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 와중에도 떨어진 JYP는 0.6%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본다면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다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은 갭상승으로 크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LS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고 뭐 자동차도 좋고 한데 이거는 이제 오늘 더 상승을 하려면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사실 지금도 지수 상승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과 선물의 힘이 약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내내로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씩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버핏이 이제 울타를 샀다라는 부분 때문에 화장품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나 플랫폼 관련된 쪽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OEM, ODM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옥석 가리기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 조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요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 엔비디아가 저점 대비했을 때 한 3분의 2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전 가격대를 다 만회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분할 매도로 조금씩 물량을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 때 이제 장사 잘하는 거 사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쪽에서 샀었던 물량만큼은 좀 다시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포트에서 현금을 다 좀 어느 정도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은 욕심 부리지 말고 다시 현금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서 뭐 다 더 사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분할로 그 샀었던 물량만큼만 조금씩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승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을 할 때 또 그런 변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모든 물량을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자. 이제 절반 정도는 좀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씩 조금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챙길 건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유 자금을 썼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유 자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여유 자금을 채워 놓으셨으면은 홀딩해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랩지나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역시나 화장품 쪽이 막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네요. 그래서 화장품 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이나 섹터 있을까요? 그냥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볼게요. 네. 코스피 기술적인 거하고 뉴스 나온 거 중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텐데 네. 코스피는 2635 정도를 지지하면은 그게 200일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아마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635 635 정도만 지켜낸다면 금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수요일 날 거기에 장 살짝 갈 뻔하다가 이제 말았는지 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레벨은 다 비슷할 겁니다. 121선인 2715 까지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비론적이긴 한데 제가 현금을 31%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많이 사가지고 만약에 근데 어그레시브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현금이 15%밖에 없어. 10%밖에 없어. 오늘 많이 올라가. 그러면 아까 보노님 말대로 이렇게 이 시련을 일부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현금이 지금 40%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뭘 또 좀 먹은 거 팔 거 없고. 오히려 포트 내에서 탄력 있는 종목을 눌림목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2635하고 아까 그 지지선 네. 그다음에 저항선이라고 할 수는 121선 2715 내에서의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장에서 그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6% 이상.
6% 이상. 네. 가장 많이 오른 중에 하나거든요. 엔비디아보다도 더 6일 연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7월 16일 날 데뷔했을 때 그때가 반도체 AI 고점에 놀라나갔어가 7월 16일이기 때문에 17일부터 빠졌거든요. 모든 주식이. 네. 여전히 16% 마이너스예요. 여전히 마이너스 16%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마이너스 16%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오르기 전에 7월 16일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0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4% 이상 오르면은 마이크론 빠진 거 회복 못한 거 마이너스 16%하고 동급이 되는 게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4%만 되면 일단 마이크론 정도는 쫓아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되는 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 마이너스 12%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 네. 근데 지금 오늘 3% 오르면 마이너스 9%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속도가 빨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탄탄하다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코스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를 지금 파나 좀 이따가 어떻게 하나 그럼 별 크게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옥석가리의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엄청 나왔습니다. PSK 홀딩스 뭐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제 거 하는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목표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이익 추정이 별로 안 올라가고 오늘 그냥 같이 무대기로 올라가는 주식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 오늘 같이 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면 절대 안 돼요. 중소 종목에서.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난 7월 16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빠졌냐 보십시오. 7월 16일 대비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한미 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포함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갭이 메꿔질 거냐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삼성 하이닉스는 무겁기 때문에 오늘 4% 3% 올라오면 눌림목이 가질 수 있다는 그것도 단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장비주에서 소부장주에서 HBM 관련되는 거는 아마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좀 더 탄력이 이어질 공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진 뉴스가 계속 뜨고 있네요. 대만 화롄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을 화롄이 어디지? 했다. 대만 화롄현 남동쪽 34km 남동동쪽. 14km 해역이고요. 규모 6.3이고 이 화롄현은 TSMC가 공장이 있는 데입니다. 있는 데인데 지난번에 3주 전에 TSMC 관련해서 대만에서 지진 났을 때 TSMC 공장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3면은 네. 아주 시리어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3이면 그 정도 규모면 걔네 내성으로서는 네. 안 좋은 거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속보가 떠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번호님, 시프트업, 위메이드 맥스, 게임 넷마블 이런 애들 조금 하락하면서 게임이 한 1% 내외로 좀 밀리는 모습. 식품 쪽이 오늘 좀 빙그레 10% 마이너스, 농심 5% 마이너스, 대상 6% 마이너스. 사조시푸드 2.5% 마이너스 이런 좀 음식료 쪽도 많이 빠지고요. 어떻습니까? 네, 음식료 쪽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그렇게 막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부터 사실 사조대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급락이 나왔고요.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순이익이 좀 줄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사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은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또 급등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좀 더 하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나머지 종목군 좀 지지부진할 때 좀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털고 그치. 지금 이제 좀 장사 잘하는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면 미국장에서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워낙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돈이 무한정인 건 아니니까 기준이 올라간 거에서 좀 팔고 그 다음에 여전히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사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산업군들은 좀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이 뭐 이제 일라인이나 노보니스크나든지 이런 쪽에서의 약간 좀 요즘에 혼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일 이제 미국장에서 또 약간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로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좀 쉴 때 많이 올라갔었던 방산이랑 조선이랑 뭐 이런 쪽, 이런 쪽은 좀 쉬어가고 있고, 특히나 조선주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계속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방향성을 좀 잘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속보가 떴는데 오늘 그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 합병 관련해 가지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않기로 합병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거 합병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만족스러운 합병 비율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었고요. 지금 이사회 쪽에서는 합병하는 데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인지 어쨌든 합병이 무산된 걸로 그렇게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목은 그쪽이 아픈 목이 좀 안 거죠. 좋네. 네. 코도 안 좋고. 전염된 거예요? 몰라. 주말이 아니구나. 자꾸 어제 전염 쪽은 아닌데. 여기서 뭐 정상인 사람 있습니까? 다 몸도 마음도 다 걸레짝된 거지 뭐. 제가 나중에 그렇지 어제 갔다 뭐. 오는데 추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갔다 오세요.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야. 힐링 어디예요? 경기도 이천. 이천 좋죠. 하이닉스 이천. 좋더라고.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속보 알려주셔서 채팅창에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러면 수급 조금 더 볼까요, 하창범 본부장님? 네, 일단은 외국인이 3천억 원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간은 이제 1,300억 원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1,94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약하죠. 사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좋고 이게 우리가 휴일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미국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에서 전일에는 조금 쉬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CPI의 세부 항목이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CPI에서 쉘터랑 에너지가 모두 다 전월 대비했을 때는 올랐죠. 그러니까 0%, 쉘터는 다시 0.4로 올랐는데 나머지 유틸리티 뭐 이제 메디컬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떨어지면서 CPI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이때까지는 쉘터랑 에너지로 작업이 됐었던 CPI가 엄한 데가 빠지고 기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데가 올라와서 미국장에서 좀 혼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요일 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증시를 보면 네. 사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수급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아직도 좀 너무 약하다라는 방향성이 좀 잡혀서 이게 지금 장 초반에 요즘의 흐름이 하이닉스 제가 저번에 60분봉 보여드렸을 텐데 네. SK 하이닉스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락하고 올라올 텐데 이게 뭐예요? 이거 하이닉스 하이닉스. 60분봉인데 60분봉. 보시면 대부분이 갭 상승하고 버티고 또 올라갔다가 또 버티고 뭐 좀 못 올라간 날도 있고 갭 상승하고 또 지지부진 갭 상승하고 지지부진 갭 상승하고 지지부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초반에만 반짝하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강하기는 한데 얘가 안 받쳐주면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상방룸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가격에 위에서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시 밑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최바닥에서 벌써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15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으면 20몇 %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블랙 먼데이 때 이제 배팅을 크게 하신 분들은 지금은 뭐 차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량들을 항상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나중에 만약에라도 변수 나와서 떨어질 때 후회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올라갈 때 기분 좋을 때 조금씩 현금화를 해놔야지 또 막상 고점 되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CJ가 14% 올라가네요.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 나왔는데 CJ CGV 만년 개판치던 CGV도 그리고 E&M도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CJ 올리브영 등 비상장 자회사 실적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예상치가 5,800억이었는데 6,600억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6,6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5,800억 대비해서는 잘 나왔다고 요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14%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특징주 뭐 눈에 띄는 거 있으실까요, 김정문 본부장님? 없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주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뭐 하고 지금 자료로 조선 넘어가죠. 쪽에서는 이제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 이거를 연달아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변압기 쪽에서 이제 산일전기 네.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늘 그래서 이제 또 화장품 쪽에서는 토니몰이나 마녀공장 뭐 이런 쪽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쪽과 좀 연관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이 전반적으로 강한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랑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수급이 꼭 따라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또 강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유가가 또 간밤에 오르긴 했거든요. 오르긴 했는데 이제 그 방산 쪽에서 뭐 스펙고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전력을 보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확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아예 좀 굳힌 것 같아요. 흐름들이.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까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제일 세고 9%, 14%.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랑 PSK 홀딩스가 6%, 7% 제일 세고. 나 진짜 휴지 드려요? 걸렸나? 왜 여기 감기 걸렸네. 이렇게 감기 걸렸어. 감기 아닌데? 이상하네. 코로나는 희한하네.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게요.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조금 있다가 같이 더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하고 싶으시니까 그거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네, 봅시다. 네. 뭐지? 네. 뉴스 나온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이게 9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스페린트 치였네. 취안이 아니고 차이나인데 애가 빠졌습니다. 차이나 에코노믹 데일리 이거 오타 용서해 주십시오. 막 졸려서 어저께 막 그랬나 보다. 중국 경제일보라는 거 경제일보에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DDR5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어저께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는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3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 정도 알아서 알아듣겠지. 그리고 그다음에 요 리포트인데요. 제가 하는 곳은 제가 이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14일 날 IM 하이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금리 인하 시대의 조선업 저 좋아합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확실히 도래했다고 보면은 조선업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반도체는 좀 더 갈 것이고 조선은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 드린 거 이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드린 거. 뭐 아직 뭐 2790 이거 옛날 건데 2790, 2500, 2790인데 여기서 이게 그대로 있는데 여기 조선에너지 25%를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얼마를 줄일지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Set on Strength니까 확 빠지진 않겠지만 이걸 줄이고 다른 쪽을 늘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뭐 늘릴까요? 테크, 화장품, 제약 이쪽을 먼저 늘리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간밤에 제가 그 금투세 무슨 뭐 데모하고 뭐 또 저 민주당의 이견이 있고 나오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그 시장 조사, 여론 조사라는 게 신뢰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 신뢰성이 있는 점을 모르는 그 리포트 기사에 의하면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과연 야당이 그걸 어떻게 흡수해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서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넣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은 밑에 바닥이 한 100포인트 이상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반도체 생각보다 좋은 뉴스가 있다. 그다음에 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좀 줄이겠다. 얼마나 줄일지는 약간의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3% 이상 하면 그거는 약간 오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많이 단기적으로 그런 게 한 거는 이 리포트 때문입니다. 저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한국투자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12만 원 이렇게 그럴싸하게 적어놓고 제목은 뭐라 하냐면 그만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HBM 이야기. 이 무슨 수수께끼야 리들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리포트 읽어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삼성이 얘기한 그 HBM3 하여튼 그거 하는 거 하반기 계획이 좀 도전적이다. 도전적인 건 뭐죠? 잘 된다는 거예요.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허들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2분기 실적 7월 말에 발표할 때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했을 때 3.5배라는 숫자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의 모델이 없으면 이게 얼마만큼 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7월하고 8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직 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 3.5배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인증이 진행될 만큼.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출하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내년도고 내년도란 얘기는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럼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는 낙관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를 내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3%까지 조금 좀 무리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선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드렸습니다. 다른 게 있지만은 다른 게 덜 중요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리 인하가 0.5%냐 1%냐 0.75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따로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 주셨고요. 조선과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까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아까 마이크 대고 코 푼 게 아닌데 이게 마이크가 들어가나 보네. 코 푼. 그래서 저번에 코 풀 때 저기 뒤로 가서 풀고 왔잖아요. 그게 맞죠. 이게 그래. 다 들어가나 보네. 근데 내가 쓰고 완전 돌아가지고 저기. 내가 쓰고 나만 쓰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걸 껍데기를 벗기든지. 아니 마이크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있는데 이게 그래요? 실시간으로 ASMR로 들어갔다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받았다고? 네. 근데 나 왜 아프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디지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게.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모니터링 할 때 제가 들어도 더럽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남의 건데 제가 듣는데도 더러운데 여러분 그렇지. 얼마나 더러운가. 딴 사람들은 예. 죄송합니다. 자, 하장훈 본부장님도 신문 한번 갈까요? 신문. 네, 신문 가야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만 한 3-4개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다 중요해. 다 할 수는 없어. 일단 그럼 해리스. 해리스 할 말 많아. 해리스 왜요? 점유율이 점유율? 트럼프- 지지율? 지지율. 뭐 점유율? 아니 사람들의 마음을 점유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 마인드 쉐어라고 했어. 마인드 쉐어. 그 점유율이 오케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 58대 42 여기까지 지금 막 변화가 나왔다고 58대 합니다. 42?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직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민주당의 정책들로 뭔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CS 윈드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 동국 SNC도 거의 상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 이렇게 된다면 약간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 따로 신문은 들고 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원전도 조금 사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사설이나 약간 이런 데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쪽은 좀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는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요건 변수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대선 앞두고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은
관련된 종목도 막 출렁출렁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것도 조금 뭐 이것저것 기사 찾아보니까 해리스 지지율 높게 나온다는 걸 100% 믿지 말자. 그런 거서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미국 사실은 언론도 좀 편향된 측면이 있고 거기서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힐러리가 90% 이긴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지졌지. 싹 이겼고 바이든이랑 트럼프 막 박빙일 때도 트럼프가 이긴다 그랬는데 샤이 트럼프 있어서 트럼프가 이긴다 했는데 또 바이든이 이겼고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신뢰도를 그렇게 크게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팅을 하더라도 그 안에 변동성만 즐기시면 좋겠다. 난 9월 10일 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 9월 10일 날 토론. 토론을 해봐야지. 오케이. 파는 달을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잭슨홀이 언제예요? 8월 22일. 822. 그럼 822에 잭슨홀, 828, 829에 엔비디아 실적, 828. 910에 대선 토론. 아, 이것도 바쁘네 다음 주. 그 전에 9월 6일 날 9월 8월 고용 지표. 네. 저거 지난달에 네, 흔들었던 또 거, 나와요. 이번 달 흔들었던 거. 아, 오케이. 일정이 좀 바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슬픈 얘기예요. 게임주에서 MMORPG 시대가 끝났다. 오, 이거 라는- 진짜 좋은 포인트죠. 네,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국내발 기업들은 대부분 좀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MORPG가 진짜 돈 빨아먹는 괴물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300시간 하는데 29,700원씩 내면서 게임 했었고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정액제를 풀면서 이제 확률력 아이템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이 없으면 사실상 뭐 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재미를 보기 좀 어렵게 혹은 또 우리가 게임을 하면 자기 캐릭터가 엄청 이뻤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뭐 탈 것이나 날개나 요런 게 막 이 확률형에서 나오는 거랑 그냥 날개랑 너무 차이가 크니까 다들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외형병을 하느라 막 질렀거든요. 스킨 뭐 스킨이나 뭐 그런 거.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점유율이 깨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그 세대들이 30대, 40대 이상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도 과금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 쪽쪽 빨아먹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금 자체를 싫어하니까 게임이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기타 해외 시장을 나간다거나 아니 우리나라 향이 좀 벗어난 쪽에서 뭔가 재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도 미국과 중국밖에 없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종목이 굉장히 압축이 되고 좀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게임주들, 국내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MMORPG 게임주들을 과연 살까? 안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만 올라도 다 팔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의사결정을 꼭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MMORPG의 시대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이 잘 나가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콘솔 게임이 잘 나가는 시대. 그렇죠. 그렇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 증권가 줄줄이 헛발질 아하. 목표 주가 믿어도 될까? 믿어도 될까? 믿어도 될까? 에이. 요거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적이 요번에 미스가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뭐 적자를 예상했는데 흑자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틀려도 그 오히려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이쪽도 그게 있어요. 미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계속 좋게 나와도 산업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면은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좀 투심을 좀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해요. 실제로 그랬던 전례가 꽤 있죠. 뭐 특히나 매매할 때 아시겠지만 특정 창고가 막 집어 던지면 진짜 막 화 엄청 나거든요. 그런 초를 치는 창고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증권가에서 미스가 워낙 많이 나고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굉장히 크게 질렀다가 아니면은 이제 바로 꼬랑지 말고 약간 요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좀 이런 정보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약간 그런 관점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목표 주가 굉장히 좀 핫하게 나오고 당연히 애널리스트도 100% 다 맞추면 그 사람은 신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다양한 증권사들에서의 그런 내용을 비교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을 까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요.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들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필터링을 더 거쳐서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단순히 보고 리포트 좋으니까 나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피박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김장훈 본부장의 의견도 궁금한데 네. 가장 큰 핵심은 요새는 정보가 너무 빨리 유통된다는 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괴리?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리포트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제로 그 정보가 미리 새 나가서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고 며칠이 지나는 시점이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미 벌써 그 정보 빠꼬미들은 다 알았어. 그래서 그 정보 나오기 전에 주가는 다 올려놨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유의미하게 타이밍적으로 맞춰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 증권사도 시스테매틱하게 이 괴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벌써 뭐 5만 원 갔는데 이거 4만 5천 원 이상 볼 수 있습니다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면 이미 벌써 반영해서 5만 원이 돼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괴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쪽도 이제 큰 조직이기도 하니까 어때요, 김장범 부장님? 좀 그래요. 여러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맞을 수가 제가 항상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주로 일했을 때는 물론 3년 전까지 애널리스트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또 오늘의 한마디 저기 가져온 거 그거 얘기인데 네. 특히 싫으실 분이 많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오후에 뭐 말씀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리포트가 긴 리포트일수록 그분들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들 때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정보 자료만 가지고 혼자 만들었다가 갑자기 3일 뒤에 발표할까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누구 타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싱하고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단 몇 장짜리도 한 2, 3일 걸려요. 근데 만약에 빅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갖추고 오거나이즈하고 정보를 체크하고 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한 3주, 2주. 4주 이렇게 걸리고 네. 한 달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섹터가 잘 나간다 그러면 먼저 쓴 사람이 있고 늦게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쓴 사람하고 뒤에 그 긴 리포트 쓴 사람하고 차이는 2개월 정도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2개월 전에 아무 생각 없고 그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리포트가 나왔더라도. 그 제가 말씀드린 거죠. 프로세싱 타임이 긴 리포트일수록 그러니까 길게 쓸수록 길다. 그만큼 정보 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가 처음 나올 때 남들이 안 쓸 때 첫 번째 나오는 리포트 또는 한 번 더 그거를 서포트하는 동조자가 나오는 리포트까지 마지막으로 그게 목표 주가까지 나오는 3번까지가 유효한 겁니다. 다 해가지고 한 달쯤 됐을 때 다 비슷하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그게 올라갔을 때 리포트인 간에 내려왔을 때 간에 그건 거꾸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죠. 아니 나한테 바로바로 하고 있지 왜 그러면 다 올라가는데 왜 거기다 대고 왜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이게 먹고 사는 구조가 달라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인 미국하고 유럽가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글쎄 다르다고 하면은 글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를 리포트 목표 자기가 그 주식을 못 사게 돼 있거든요. 책임감이 좀 미국보다 덜할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서 잘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 테이킹하고 과감하게 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차피 주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 과감성이 좀 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증권 주식 평양이죠. 올라갈 때 좋은 리포트 쓸 때 좋아하지 내려가는 거 지금 우리 에코프로 포함 기억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현당했어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만약 조선주 만약에 다 왔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 온 건 아니지만은 금리나 주가가 뚜렷하면은 저기 선주 발주 내는 사람들이 급한 거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채우는 걸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많이 갔으면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명에서 3명 뭐냐면 왜 초치는 소리야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에 리포트 길잖아요. 그러면 그거 많고
그것만큼 늦게 우리가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처음에 다른 성격의 성향의 리포트를 하는 사람 첫 네. 번째 거 무조건 보고 두 번째 나오는 것까지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따라갈지 말지. 안 그러면 이미 나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덜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끝나나요? 아니면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게 좀 상반된 게 같이 나왔는데 오, 좋아요. 큰 손이 닿자 이제 명품주들의 추락. 요거에다가 이제 중국이 큰 손인데 네. 걔네가 지갑을 닫으니까 저도 좀 명품주가 떨어진다. 떨어졌다. 그렇죠. 맞아. 그거에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이 버핏이 미국판 올리브영 울타를 샀다 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싼 거 되게 이제 나의 이런 뭐 가치를 뭔가 좀 뽐낼 수 있는 약간 요런 거에 돈을 쓰던 것들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실적이 나오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올이었나요? 아마 이미지적인 타격도 있었죠. 뭐 이제 현지에서 8만 원에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의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결국에 명품 시장, 좀 비싼 시장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물론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겠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까지만 뭔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가격 싸고 성능이 좋은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도 해외 현지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게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근데 성과도 좋고 그다음에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면은 우리도 이번에 월마트 이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혹시나 좀 싸고 박리담회로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산업군들에서의 기회가 한번 좀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서의 뭔가 기회를 포착을 해보고 산업적으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걸 좀 쫓아가 보면 충분히 좀 또 좋은 산업군들을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뉴스를 또 한번 들고 왔습니다. 요게 아까 명품 얘기하셔가지고 명품도 그 안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랑 루이비통 요거는 그래도 좀 버티거나 오히려 더 가고 구찌를 소유한 그 기업 캐링인가? 어쨌든 있어요. 그게 완전 떨어졌는데 그 구찌가 이제 젊은 힙합하는 애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중국 젊은 애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그게 중국 젊은 애들이 구찌를 보니까 완전 또 명품은 아닌 것 같고 비싸긴 비싸면서 지금 경제도 침체되고 돈은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 명품 위치를 딱 고수하는 애들은 매출이 잘 나오고 아예 조금 애매하게 명품스러운 애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매출이 쫙 빠지고 찐 명품하고 그 다른 그 라이크 비슷한 거하고 그렇죠. 분류가 되는 거예요. 뭐 명품 호소인, 명품 호소 제품. 야, 명품이라고 한번 끼고 싶으면은 끼고 싶으면 굿즈는 사는데 굿즈. 진짜 찐 거는 에르메스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안 거는 된다. 그 전혀 타격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 주가도, 말이다. 맞는 말이야. LVMH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뭐 매출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하다. 알겠습니다. 버핏이 화장품 산 거 코멘트 해줄 부분 있으세요? 버핏은 왜 애플 대신 화장품을 샀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랑 그 코카콜라는 주식수를 딱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매덕주 해가지고 딱. 딱 그 뭔가 숫자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속 강조했었던 게 어쨌든 간에 그 좀 확신이 드는 쪽에 왔을 때 방망이를 휘두르겠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울타를 산 걸 보면은 그래도 화장품 쪽 이런 좀 저가 소비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수급들도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늦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한 번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울타뷰티. 울타뷰티. 아니 그 포트 믹스 잘하는 거죠. 애플을 다 팔았어요? 아니 더 판대요? 이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면은 네. 그 6월 달까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7, 8월 때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울타뷰티도 지금 8월 8일 샀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 보면은 울타뷰티도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어요. 아마 그 전에 사셨을 거라고
그렇죠? 높을 때 사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오늘 시간 외에서 어저께 15% 오르고 오늘 10% 따라자기 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길게 3개월 정도 보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따라가면은 맨날 그러면 그 꼴인 것이 뭐. 밸런스 있게 포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이, 이거 오늘 하나 중요한 거 오해할 건데, 장이 쉽게 2,800에 안착하거나, 오늘도 아까 지금 장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확실한 것만 더 많이 오르고, 안 그런 거는 용두사미까지는 아니고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1.5% 오르면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봤는데, 1.5% 이상이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다시 2%도 내려왔잖아요. 아까 3% 갈 땐 저한테 뭐라 2%. 그러니까 2% 간신히 버티는 거지. 근데 하이닉스는 그냥 5% 버티고 5%.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종목마다 다르고 아까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낙폭 과대.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야 된다니까. 일편적으로 지금 사요 팔아요. 뭐 이렇게 이 시대 이런 식으로 유치원 갓 졸업한 애들처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날 해봤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어저께 리포트 나온 거면 리포트가 안 나왔더라도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컨센보다 더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주가가 7월 16일보다 30% 20% 빠졌으면 그게 과한 건지 네.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하고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한 명한테 듣지 말고 세 명한테 듣고 판단해야 된다.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하이닉스 파셔도 돼요. 파셔도 되는데 그것도 많으니까 일단 매크로에서 경기 침체는 잊혀졌다 했기 때문에 18만 원 안착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잊혀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그게 팩트가 아니고 트루스가 아니고 경기 침체는 잊어졌다는 게 지금 주가가 반영된 거잖아요. 다시 네. 와서 아니에요. 지금 이틀 됐다가 경기 침체 버리는 거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아니고 주식시장 자체를 2,700원 못 간다고 다 파시는 게 맞아요. 다 파는 게 맞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일단 더 낮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는 속가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얘기했을 때 펀더멘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 플로우가 있고, 그걸 다시 어저스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16일 이후로 낙폭 과대가 된 게 IT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되면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 것까지 다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도 보시면 아마 오늘 아침에 고점을 잡은 것도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장중에 올랐다가 지금 만약에 1.23% 내려가잖아요. 상승률이.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야. 현금이 40% 있으면은. 그게 자기가 현금이 40% 있는지 10% 있는지 어디 그것 때문에 다른 거지, 딱 해가지고 크로스도 모든 사람 안전시키는 답이 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맥이 좀 빠진다, 장이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 매일 말하잖아요. 약속에 9시 반, 약속에 10시, 그리고 약속에 2시. 요거는 진짜 패턴이라서 최근 들어서는 9시 반부터는 쭉 빠졌다가 10시 되고 쭉 빠지고, 오후 2시에 한번 올리고. 오후 2시에 올리고, 요거는 뭐 그건 뭐 새삼스럽게. 패턴이니까. 늘어진다고 저 광고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까요? 하세요? 눈 할 거예요? 아니면은 다 눈이네. 다 눈이지. 아이,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먹을 거? 변칙적으로 가야죠. 그 뭐야? 자, 백년화편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광고가, 여러분, 이거는 사실 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좋으라고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와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시식이 가능하고요. 이마트 무료 시식. 이 떡을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무료로 맛보시게 제공을 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 8월 25일 일요일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프로, 이프로, 정프로님이 다 여기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께 떡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년 화편 팝업 스토어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 여기는 저희 더현대랑 IFC랑 중간에 다리의 그 지하 쪽에 있습니다. 뭐 검색하시면은 뭐 떡이 나올 무슨 것 같은데. 떡이요? 백년화편이니까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는. 그 먹으면 드신 분은 떡상하는 거야? 떡상하고 수익이 찰싹 달라붙죠. 떡상 떡이야?
떡상떡이죠. 네. 백년합평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 떡상떡 좋네. 와, 우리 와. 진짜 아이디어 뱅크야. 이걸 꼭 공짜로 주는 건데 아이들은. 이야, 떡상떡. 떡상떡. 야, 이거 여의도에서 팔면 어마어마하게 팔릴 텐데, 증권사 앞에서 아침 대용으로. 한 20%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야, 떡상떡 하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주세요, 백년합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에서 또 회원가입 인증을 하면 미니 답례품까지 증정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사이트 요 가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25일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오케이. 자, 늘어진다고 여러분이 광고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24일 전이니까 네. 우리 전이니까. 미리 백년 합편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러네. 맞아. 알겠어요. 아니 우리한테 달라고요? 맛을 이렇게 그렇지. 보여줘야 시식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가는데 뭐 여기 팝업에 저희가 한번 먹어보는 거랑 안 먹어보는 거랑 이게 달라요? 파급 효과가 멘트가 달라요. 다르죠? 그럼요. 오케이. 테스트 베드. 협박을 하네 이제 광고주를. 좋은 제품 아이디어야. 내놔. 인플루언서 내면은 진짜 큰일 치겠네. 아니 왜냐면 협박을 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를 또 보여드려야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가 이 정도 되죠.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케이. 떡락떡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팔면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수급 한 번만 봐주세요. 수급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와요. 현물에서 4천억 4천억. 넘게, 선물에서 외국인이 2,500억. 기관까지 합하면 코스피에서 4천억 플러스 1,800억 하니까 거의 6천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파는 건 네. 뭐 파는 거야? 개인이 파는 거죠? 개인이 5,900억 좀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정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면 수급이 사실 더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인들이 팔고 있는 물량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확 질렀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역시나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적당히 이렇게 후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조금씩 이제 팔고 있는 거고, 지수가 2,400대에서 2,700대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가권이 2,800대였었잖아요. 2,700까지 왔으면 사실 되돌림은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외국인이 이걸 받아주고 있는데 요거를 얼마나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지가 결국엔 핵심이다.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장에서 계속적인 랠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꼬꾸라지면 또 이것도 이제 흔들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또 본전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물량들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아먹는 과정으로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대비했을 때 저는 선물의 포인트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전에 2700선일 때는 한 그래도 380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생은 뭐 아직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닥권이니까 당연히 콜도 매수를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게 거래 대금도 좀 한정적이고 수급도 한정적인 상태에서 좀 초반에 이제 미국장 좋아서 와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의 이런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계속 담아줘야 되는데 뭐 밑에서도 못 잡으신 분들이 위에서 과감하게 잡으시겠어요? 그게 손이 나갈 때는 물린다라니까요. 밑에서 못 산 사람이 위에서 딱 이 지금이라도 해야지 해서 욕심이 생겨서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내가 물량 받아주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왔을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스가 왔을 때 타야지 버스 지나고 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보내주고 조금 더 한 박자 쉬어주면은 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글로벌 증시 가는 거에 반밖에 항상 못 따라갈까? 그래서 어제 뭐 많이 있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니까 우리나라 약간 그런 되게 중요한 거에 반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 약간 뭐 어제 광복절이어가지고 여러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뭐 반만년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반도, 반도체, 그래서 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아이고, 약간 어거진데 마지막에 반도체. 갈때 반밖에 못 가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게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반도체가
반만 도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요? 반도체는 부도체와 도체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플렉시블하게 만든 게 반도체예요. 반만 도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아 그래요? 우리가 한반도라는 것도 부도체 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했을 때 한반도의 역사 잘리고 위도 못 가고 바다밖에 없으니까 풍덩 빠져 죽어야 되고 이렇게 보지 말고 네. 해양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갖고 그렇죠. 수출국가. 갈 수 있는 곳이 다 열려 있고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몽골이 아니잖아. 몽골이 아니에요. 저기 유럽의 몽골 중간에는 망했잖아요. 리트스타인가 뭐 스위스가 아니잖아.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렇죠. 바다에 있는 게 얼마나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반을 그런 식으로 반토막 내서 얘기하는 반. 듣는 한반도 기분이 한겸 나쁠 거. 읽고 그랬잖아요. 내 삶의 반. 내 삶의 반. 아까 요즘에 리메이크 나온 거 좋던데. 무슨 소리 하는지. 그 반은 나머지 반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 합쳤을 때 합일됐을 때 그 상승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야.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 우리 반밖에 없네. 너무 이제 그냥 이야. 뭐 나의 반쪽을 차서 항상 이게 갈망하고 그러잖아. 그럼요. 제 삶의 반. 언젠가 만나면은 엄청난 야, 이겠지. 깊은 사랑이 죄라면 전 능지처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뒤에 또 기다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마감 전략, 금요일 마감까지 전략은 이따가 또 토요일, 일요일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마감까지의 전략 한 마디씩만 듣고 가보죠. 그거 전략 듣기 전에 뒤에 라피스 사장님 계시죠? 네. 라피스. 라피스 안경. 사장님 계신 것 같아요. 네. 안경, 라피스 안경 선글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글라스.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선글라스 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서 라피스 우리 3프로에서 이렇게 2+1, 그러니까 1+1이죠. 안경을 사면 이제 선글라스까지 선글라스까지 같이 갖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거 3프로 한정 특가 53% 할인 라피스 센시블레 선글라스와 안경 정말 편안하고 가볍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링크 통해서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 전략 한번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뭐 증시가 올라가는 게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항상 이제 고점에서 다 팔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중 조절 그리고 현금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다시 현금을 고간에다 채워 놓아야 할 시기다.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 드렸었잖아요. 제가 제 입에서 사라는 얘기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되게 강력하게 좀 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못 사셨다면 그냥 차분하게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전망치 가이던스가 되게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더 위에서 살 때 사더라도 좀 그런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을 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타에서 탔을 때는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못 하실 거면은 항상 이제 좀 더 기다리고 내가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정도 이상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나라 장에서는 오늘 정도면 괜찮은 거라 보시고요. 하이닉스 5% 원래는 4% 생각했는데 좀 많이 오르는데 삼성전자 뭐 3%는 좀 무리입니다. 2%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건 시장에 대한 얘기고 금리 인하를 아까 말씀드린 CPI 넘버가 약간 뭐 주거비가 좀 아쉽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게 아쉬워서 금리 인하를 50bp를 안 하고 9월 달에 25bp를 한다는 컨센서스가 75% 온 게 다행입니다.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다행인 겁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다행이다. 한꺼번에 50bp 하는 것은 오히려 장의 업사이드를 그렇죠. 낮춥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금 기준으로 제가 31% 말씀드렸는데 31% 기준으로 많은 분들은 이익 실현 일부 많이 오른 건 줄일 수도 있고 네. 현금이 15% 20%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현금을 확보하는 거고 현금이 이미 40% 50% 있는 사람은 뭐 굳이 이익 실현을 빨리 갈 필요 없다고 보고 저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네. 이익 실현하고 딱 집었어요. 그리고 다른 섹터 쪽으로 반락이 있거나 조정이 있을 때 그쪽을 좀 더 하겠다. 그 알겠습니다. 중에는 네. 반도체, 화장품 알겠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금 비중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말님께서 선글라스 라피스 센시블레입니다. 센시블레가 아니고 센시블레입니다. 센시블레 라피스 센시블레 선글라스 더보기란에 멋과 실용성 이렇게 링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이크를 좀 다음 팀한테 넘기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러분
건강 챙겨야죠. 백년 화편 우리 아침에 하는 백년의 아침 팀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년의 아침 팀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면서 그 아침엔 투자요? 투자하고 백년 화편이 아니고? 근데 나도 지금 헷갈렸어 순간에. 아 뒤로 밀렸구나. 아. 그치. 여러분 건강이 뭐 중요합니까? 아침엔 투자죠. 지금 10시에 지금 중요한 시간에 건강 챙기고 있게 생겼어요. 11시부터 건강 챙기는 겁니다.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투자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 여러분의 투자 전략 다 고민 듣고 상담하고 정말 알차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건강은 11시에 챙기시고요. 10시부터 11시는 아직도 투자장이 열려 있습니다. 1시간 더 달리시고. 점심은 한 시간 더 점심 달리시고. 드실 때 건강 챙겨야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후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